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내용, 제도의 파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라는 게 뭐 경제적 불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 불이익도 있죠. 직업에 취업을 못하고, 무슨 뭐 후견인도 될 수 없고, 그쵸? 변호사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 불이익만 받고 면책을 못 받았을 때, 다시 제도의 파산, 다시 도전을 했을 때, 면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5가지 사정은 뭐냐면, 면책을 취하한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그 다음에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또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돼 갖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못한 경우, 구파산법에서는 파산 절차 종결 후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신파산법은 2006년도 채무자회생법, 통합도산법은 동시 신청주의로 내가 특별하게 면책을 받기 싫어해서 면책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파산만 진행되지만, 파산 신청으로 면책 신청과 같이 신청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걸 간주 면책 신청이라고 합니다. 파산만 신청해도 면책 신청이 간주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간주 면책 신청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파산만 신청해도 면책을 누락할 일은 거의 사라졌죠, 제도적으로. 그런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이 안 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재 채권자 파산 중에 유명한 김성훈, 그 다음에 옛날 동양생명, 현재현 회장, 이 두 사람은 파산 절차만 진행되고 면책 신청을 안 했어요. 채권자 파산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5가지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책 신청을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취하한 경우, 면책 신청을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못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깜빡하고 중요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6, 7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옛날에 대법원 판례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18년 4월 17일자 서울회생법원에 중요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죠. 좀 전에 제가 박인범 판사님 강의도 한번 해봤지만, 제도의 파산 과거에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제도의 파산을 허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건 좀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특별하게 서면을 낸 겁니다. 이런 거 서면을 뭐 특별하게 안 내더라도 서울에서는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전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파산 선고 면책을 취하한 사정이 있습니다. 취한 이유가 파산관제인이 재산 은닉을 밝혀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니까 취한 경우에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거는, 면책 신청을 하는 거는 제도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첫째, 법인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려보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최초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당시 파산 선고 면책을 취하게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이 피치 못할 사정이 뭘까요? 3. 채무의 성격도 회사의 보증을 선 보증 채무였다는 점. 네 번째, 따라서 회사의 재산으로 우선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그 보증 채무의 윤곽을 잡기가 어려운 유동적인 사정이었던 점. 그리고 최초 면책 취하 이후 7년이 된 지금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점. 그동안 법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 모두를 채권자의 집행에 순순히 응하여 왔다는 점. 7. 지금까지도 채무자의 재산의 집행이 진행되어 온 점. 8. 그 과정에 재산의 은닉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8. 9. 채무자의 배우자도 법인의 재산이 정리되고 나서 최근 들어서야 규원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된 점. 10. 채무자의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채무가 우리 파산 사건 면책 신청을 다시 하게 된 의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남용이 아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재산을 숨기고 파산 면책 신청을 모면하기 위해서 취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제도입 파산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입 파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도입 파산을 하는 이유, 파산 남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입증을 해주면 판사가 쉽게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선고를 안 하더라도 판사님이 알아서 이거는 뭐 제도입 파산이 아니다, 혹은 남용이 아니니까 허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판시를 선고를 해주시는 경우도 뭐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세하게 소명을 안 해도 서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방은 제도입 파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다시 취하를 해라, 뭐 이런 공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락의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판사님 견해가. 누락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누락이 아니라는 거를 566조 4호인가요? 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라는 쉬운 방법을 하지 말고, 왜? 채무자의 입장도, 채권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산면책 신청을, 제도의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용이라고 봐야 되죠. 다른 우회적인 절차가, 다른 전공법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채무가 누락됐다. 그러면 면책 효력 확인인 수하려면 5, 3, 15, 한 140, 50만원 정도의 그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파산 면책 신청은 본인이 혼자면 공짜고 뭐 150만원 미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싸지죠. 변호사 비용은 물론 당연히 뭐 빼고 비용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총 정확하게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각하, 면책 각하, 면책 기각 따로 합시다. 면책 각하, 면책 기각, 면책 불허가, 면책 취하, 그 다음에 면책 신청을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면책 신청을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누락된 경우, 이 총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중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허용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누락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점을 봐서 또 뭐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죠.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제도의 파산은 총 6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취하, 각하, 기각, 불허가, 그 다음에 누락, 그 다음에 신청을 못한 경우,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도의 파산, 다시 면책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면책 받으려면 다시 파산 선고를 해야 되죠.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도의 파산이 허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저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나 불허가, 각하, 그렇죠? 특히 이제 취하하고 불허가 가장 많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유튜브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전문 변호사의 지역적으로 약간 좀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서울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희망적인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